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 정도에 따라 전국 지자체 중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18곳을 관심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여기서 경남은 11개 시군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사천, 통영이 관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가속화하는 위기감과 함께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인구 유입과 유지에 애를 쓰고 있지만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 정부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활력타운 조성을 예고하면서 도내 해당 지자체의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사업 선정을 위해 할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역의 도시개발과 재생사업에 참여한 바 있는 전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 유진상 창원대 교수 나오셨고요. 이번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있어 도내 대상 지역이죠. 밀양시에 대한 의견 내주실 밀양시 의회 이현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지역활력타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지역활력타운이 뭔지를 알아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역활력타운이 정확히 뭔가요? 네, 지역 활력타운은 이제 은퇴자, 그다음에 청년층 등 이제 지역의 지방, 요즘 지방이라는 단어 안 쓰는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에 정착하기를 원하고 또 그럴 확률이 높은 수요 계층들에게 주거, 문화, 복지가 결합된 주거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네. 네,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인구 감소지 아까 말씀하신 그 89개의 대상지를 중에서 선정을 네.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 있어요. 정부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해서 5개 부처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요. 네. 네, 여기서 행안부가 부처 협력을 총괄하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걸 가지고 여기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체부는 그 국민체육센터 등 여가 문화 인프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가 생활을 즐기고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 제공하고 복지부는 돌봄 보건 서비스 그리고 네. 국토부는 이제 주택 말 그대로 인프라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할 때 인허가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차적인 서류들, 행정 절차들. 그래서 중기부는 일자리 제공을 네.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아. 구성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네. 아무래도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지역으로 좀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옆에 계신 이현우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사업이다 만큼 지역활력타운이 어디에 들어설지 그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역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국토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네. 현재는 대상 기준만 있고 선정 기준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대상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인구 감소 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전국 89개 시군구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경남에선 밀양시를 비롯해서 10개 시군이 포함돼서 총 네. 11개 지역이 대상 지역입니다. 경남에도 위기 지역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계획상으로는 정부에서 상반기에 공모를 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관계부처는 상반기 공모를 통해서 경남 등 7개 광역지자체별로 대상 시군구에서 7곳가량을 선정하는데요.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지역투자발전 협약을 체결해서 네. 지원 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안을 논의 중입니다. 다만 시범 적용과 시행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수정 보완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내년에는 사업과 대상 지역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상반기 공모가 조금 중요한 시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현우 의원은 밀양시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지역활력타운에 밀양시가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밀양 시민이자 또 시의원으로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계획에 어떤 견해를 좀 갖고 계신가요? 현재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네. 지역 활성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활력타운이 들어서면 문화 생활을 즐기고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역 활력 타운 사업은 기존 지역 개발 관련 사업에서 항상 논점이 되었던 네. 사업들 간의 연계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고 목적성은 비슷한 기존의 지역 활성화 정책 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5개 부처가 연계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에 필요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사업보다는 통일성을 갖추고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만 된다면 지역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책을 처음 내놓은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서 정부가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왔는데요. 지방의 공기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기도 했고 정부 기관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업도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2017년부터 이 도시재생 사업에 쭉 이제 관여를 하고 평가도 하고 했었는데요. 네. 이 지방 소멸 위기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부처 간 칸막이, 지금 아까 5개 부처가 있잖아요. 네. 이 5개 부처가 효율적으로 서로 소통해서 움직이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필수적으로 칸막이 해체돼서 종합적 지원이 될 때만이 이 효과가 커질 거고, 그러면 그간에는 어떻게 됐었느냐. 네. 이 지역 개발 사업 자체가 부처별 목적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주거를 원하고 어떤 데는 복지를 원하고 어떤 데는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가 이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개별적으로 각 사업들이 다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도시재생 안에서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연계가 굉장히 어렵고 그 사업 성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도 되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만약에 극복만 할 수 있다면 이제 좋은 안이 될 수 있는데 네. 또 하나 이제 문제점들이 사실 그동안 도시재생뿐만이 아니라 혁신도시, 행복도시 이렇게 해서 오래된 도시를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들 말고 새롭게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또 지역을 균등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그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으로 많이 이전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 균형 발전 노력들이 상당히 성과를 봤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여전히 그 전체량을 따져보면 네. 대규모 또 교통을 필요로 하고 대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투여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 같은 경우는 수도권 신도시 하나 만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거에 뭐 7배, 5배가 그쪽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불균등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안은 규모가 혁신도시하고 달리 아주 소규모거든요. 네.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방 정책 이주 수요에 대해서 분명히 균형 발전의 또 다른 형태의 좋은 정책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혁신도시 있고 그다음 이 전 정부가 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고 네.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 기존에 쭉 아직 끝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자칫 이전 정부의 정책 지우기나 덧씌우기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오해가 없으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처 간 칸막이라든지 이런 제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 그리고 평가가 이제 필요한 거죠.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동안의 도시재생 사업과 이번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닮은 듯 또 다르지만 또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복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한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기존 도시재생 사업은 크게 네. 이 생활권, 우리 근린 생활권 단위의 근린 재생형 사업이 있고 그 안에도 또 이제 잘게 쪼개지는데 크게 보면 그렇게 있고 산업단지, 항만, 철도, 국가적으로 이제 국가적 차원의 핵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경제 기반형 사업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우리 아까 사업 이름이 뭐였죠? 계속 도시 활력 사업인가요? 지역 활력 타운 사업.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한 2가지 중에 근린 재생형 도시 재생 사업이 유행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게 이제 규모, 유형, 추진 방식 네. 이 세 가지 면에서 매우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쇠퇴된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는 면에서도 흡사하고 그러니까 네. 매우 많이 흡사하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분명히 제일 큰 차이점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 이걸 목표로 하는데 네. 지역 활력 타운은 지방 이주 수요. 정확히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가 이제 정확한 거죠. 소멸되지 않도록 인구를 네. 이쪽으로 이제 끌어들이겠다는 조금 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네. 두 번째가 주거단지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주거단지이긴 하지만 개념이 이제 그렇다 보면 타운하우스라든지 단독주택 예전에도 주거단지 조성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하고 특화시키고 차별화시키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이라든지 타운하우스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기존 정책과 유사하지만 요게 약간 그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잘 이렇게 차이점을 네. 장단점을 구분을 한다면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 이주라는 목표를 확실히 해서 추진을 하면 좋을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현우 의원께서는 이번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이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라는 순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순기능은 어떤 게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계 사업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역에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사업을 지원받아서 새로운 이주 인구뿐만 아니라 기존 시민들에게도 필요했던 생활, 문화, 인프라 시설과 돌봄, 보건, 의료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순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활력 타운을 조성하자는 정부 부처의 업무 협약이 지난 17일 체결됐습니다. 상반기 공모에서 대상 시군구를 선정해서 시범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입지가 드러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런 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양시에서는 현재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밀양시도 정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밀양시를 포함한 도내 인구 소멸 위기 지역 11곳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또 도시재생 전문가시잖아요. 이 선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요구하고 싶으신가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급 위주가 지금 목표가 확실하면 이런 우려가 생겨요. 내가 이거 공급하면 확실히 될 거다. 네. 착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공급 위주거든요. 수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데요. 네. 아무리 양질의 주거지 조성한다고 해도 안 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안 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요 조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 조사에서 또 발굴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입지 선정이죠. 네. 수요조사 다음에 이 위치라면 분명히 이 지방 이전, 인구 이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꼼꼼하게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입지 선정을 할 때 단순히 쇠퇴 지역, 이 지역 살리기 이런 데다 치우치다 보면 네. 실제로 이 이전 도시재생 할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효과,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를 내느냐. 왜냐하면 이건 시범 사업이거든요. 일단은 네.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젊은 층들이 오고 그 은퇴한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극대화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검토돼야 되고 특히 이게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단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주거단지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꼼꼼히 살펴보면 이 부대시설의 복합화들이 있습니다. 아까 문화, 복지, 근린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네. 행복도시, 뭐 혁신도시 이런 건 규모가 큰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라든지 이 부대 시설을 하는 비용이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그 올라가는 비용 대비 그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사안을 토대로 잘 상반기 공모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밀양시에서 지역 활력타운 공모에 선정돼야 하는 이유, 밀양시의 강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밀양은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등 대도시와 1시간 거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네. 인근 대도시와 협업으로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도 용이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비롯해서 수많은 문화재와 역사, 전통이 있는 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농업의 메카인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갖추고 있고 농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를 조성 중으로 기농기촌을 위해 지방 이주를 고심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따라서 밀양시의 지역 활력타운이 조성된다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점이 많은 만큼 밀양시도 꼭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정부 부처 5개 협력으로 진행되는 만큼 조금 전 교수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좀 낮아져야 이번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상반기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겠지만 또 선정된 이후에도 부처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협업의 자세가 요구되는데요. 특히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주거 사업에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지자체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경남도에서 빨리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야 돼요. 전국적 네. 경쟁이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발빠르게 도에 제안을 해서 제가 태스크포스 팀부터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때 당시에 최초로 도시생활 뉴딜 사업이 시작될 때 네. 전국에서 도 단위로서는 가장 많은 지역을 이렇게 국책 사업을 따오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는 제일 먼저 각 시군과 이렇게 협의해서 태스크포스 팀 가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할 때 공공기관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LH 경남개발공사 이런 곳에서 네. 총괄 관리자 또는 사업 시행자, 시공자로 참여를 현재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공공성보다는 여전히 그 수익성에 비중을 둔 사업 방식이라는 듯 한계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변화가 필요하고 물론 공기업이 어찌됐든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적자를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잘 맞추긴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우리가 수혈을 해서 피를 흘려서라도 수도권에 있는 인구 쏠림 현상을 지켜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수익성 저하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제 세태 지역에 이제 재개발하는 것은 당연히 공공성을 위해 추진해야 하고 일정 부분 국가가 이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자꾸 이렇게 심어줘야지. 네. 공공기관이 자기들이 근본적으로 원래 자기들이 생겼던 그 역할을 이제 망각하면 안 되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당한 적가를 보지 않을 만큼의 균형은 잘 감각을 갖추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여기서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 그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만들면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네. 분양가가 높아지고 또 임대료 책정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제일 마지막에 관리비 상승, 전체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비 상승이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 제일 먼저 좀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눠본 이야기를 토대로 지역 활력타운 사업에 경남의 많은 지역들이 선정이 돼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